우리가 캔버스로 쓸 수 있는, 보통 우리는 플랫이라고 합니다. 캔버스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따라 배우고 그 이미지를 잘 익혀서 여러분들이 실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캔버스는 우리가 일반 캔버스 방식이 아니라 서양식 플랫, 서양식 평판이라고 하는데 천으로 된 평판입니다. 나무 틀 위에 천이 붙어 있어서 좀 가볍게 쓸 수 있는 평판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을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수업 시간에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비춰주세요. 가까이 봐야 되는데 여기 오면 상기하세요. 자, 보자고요. 네. 요 모서리 여기를. 자, 일반 캠퍼스라고 한다면 천을 뒤집어서 앞면이 보이니까 뒤로 천을 박아서 앞에 액자가 커버하는 데만 보이게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캔버스 제작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가까이서 볼까요? 여기 좀 잘 나와 있는 부분, 여기 이쪽 부분 보이죠? 이쪽 부분. 자, 플랫은 자, 전체 볼게요. 나무 틀. 여기 나무 틀이 주어져 있고, 물론 이 틀이 좀 커지면 중간중간에 중간 살대들이 붙어 있어서 더 보조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작은 것들은 한 틀로 하나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모 삼각대를 붙여서 원바이3 각재로 틀을 만들어서 고정한 나무 틀 위에 천을 붙여가지고 그림판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은 무대에서 한 200년 이상 그림판으로 썼던 오랜 전통이 있어서 서양이나 아니면 미주 쪽에 여러분들이 무대 그림을 그린다 하면 이러한 방식을 쓰고, 미국 교과서에도 이렇게 플랫을 만드는 방식들이 실제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플랫 방식으로 연습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의 캔버스로 사용할 것입니다. 자, 현재 그전 재학생들이 수업 중에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플랫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인 것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뜯어내고 새로 교체하는, 새로운 천으로 교체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뜯는 방법은 자, 먼저 칼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중간에 앞쪽입니다.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요 핸드 타카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띄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초롱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롱노즈 정도를 준비해서 우리가 이 판을 뜯어낼 수 있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실까? 여기 하나, 둘, 셋, 끝.
나무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천을 앞으로 찢어줍니다. 이렇게 나무가 레일이 되겠지. 쭉 잘라주면 됩니다. 자를 수 있는 데까지. 자, 그러면 이 코너는 남겨둬서 이 앞에서 코너는 이렇게 해서 잘라주고 이렇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전의 그림은 우리가 보존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렇게 뜯어내서 떼어내줘야 됩니다. 힘을 써. 자, 뜯고 남은 거는 버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올라온 것들이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줘야 되니까, 자, 그때 박혀 있는 것들은 얘로 뽑아주고 초롱아 뽑아주고 이렇게 익혀 세우면 롱노즈로 이렇게 이걸 잡아 빼면 힘드니까 지렛대를 이용해서 한번 비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비틀어줘. 쉽죠?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잡고 빼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닥에 버리지 말고 항상 얘도 쓰레기통에 이렇게 해서 전체 다 손으로 댔을 때 걸치지 않게 다 빼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플랫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 뜯어지는 플랫하고, 그 다음에 100% 광목 천, 물론 이것을 덮을 수 있는 사이즈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붙이기 위해서 타카는 점을 붙이지만 전체 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본드를 쓸 겁니다. 본드를 좀 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좀 필요하고, 이 풀을 바르려면 붓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외형을 정리해서 잘라주려면 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풀을 만들기 위해서 이 따뜻한 물에 담긴 통이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본드물은 만드는 방법은 50 본드입니다. 목공 본드라고도 하고 수성 본드라고 합니다. 물에 잘 녹고 마르면은 현재 유백색인데 마르면 투명한 수지 성분입니다. 수지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닐과 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마르면 이렇게 비닐처럼 투명한 비닐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물 양에 따라서 이 농도가 틀려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손으로 푸는데, 왜냐하면 손으로 푸는 이유는 따뜻한 물을 본드에
한 2대1, 본드가 2라면 물은 1 정도로 해서 따뜻한 물로 충분히 풀어줍니다. 알갱이가 없을 정도로, 묽어질 정도로 충분히 풀어줘야 합니다. 그 농도는 요거트와 우유 사이 정도 농도 되게 충분히 풀어주는데, 보통 손의 촉감에서 알갱이가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느끼면서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을 그냥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자, 우리가 이 실리콘 장갑을 씁니다. 물론 손에 페인트가 묻고 손톱과 손가락 사이에 페인트가 끼는 경우가 있어서 좀 지우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수성이라 닦이는 것은 문제없이 닦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이렇게 실리콘 장갑을 껴주면 좋습니다. 구멍이 났네. 이러면 당연히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속 지어줍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줘야 몇 대 몇이라고 했죠? 2대1이요. 온도 2, 물 1로 해가지고 충분히 풀어줍니다. 현재는 이미 풀어진 걸로 이렇게 했는데 아마 1대1 정도로 풀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니? 정확해요. 자, 1대1 정도로 풀었을 때는 약간 우유보다는 좀 되고, 자, 그래서 손에 충분히, 자, 이것을 잘 풀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손으로 눌렀을 때 어느 정도 아직 마르지 않으니까 붙지 않지만, 좀 말랐을 때 이게 좀 약간 풀의 끈기가 느껴지는 정도가 돼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얘가 부착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하고 나면 손 닦으면 손이 깨끗하게 세균까지 다 빨아낼 수 있습니다. 항상 맑은 물을 준비해 놨다가 손을 닦을 준비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붙여볼까요? 먼저 천을 했으면 이렇게 해서 뭐 이만큼 남기는 것보다 이 폭이 여기 닿으니까 세로 폭으로 만들어서 하는 게 조금 더 경제적이겠죠? 좀 가까이 더 와야 됩니다. 양쪽에 한 손 마디 하나씩, 손가락 마디 하나씩 나오게 한 다음에 이쪽에 되겠죠? 여기서 자르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자르는 부위인데, 자, 이 자르는 부위가, 자, 면은 일정한 부위에 자른 다음에 끝에 칼질만 해주고 이렇게 뜯으면 일정하게 쭉 잘립니다. 클리어죠? 이 광목은 재료가 뭘까요? 면입니다. 면. 자, 우리나라에 그 목화가 처음 들여보낸 사람이 문익점 선생님이라고 했죠. 목화에서 뽑아내서 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조된 게 면입니다. 100% 면입니다. 그래서 가끔 여기 검틱틱한 게 있는데, 이건 면화에 그 씨앗이 같이 섞여서 가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면에다가 면이 줄어드는 거, 면은 한번 빨고 말리면 수축돼서 줄어들어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캔버스를 만드는 건데, 최근에는 옷감에 쓰여지면서 이 면에다가 TC를 섞는 경우가 있어요. TC라고 하면 이쪽에 나일론인데, 그래서 줄었다가 다시 펴지는 효과가 있어서 옛날같이 이렇게 당겨지는 기운이 좀 없어서 팽팽해지지 않아서 오히려 처음부터 좀 팽팽하게 당겨야 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0% 면 옷은 입었다가 빨면 확 줄어들어요. 최근에는 미리 가공돼서 빨려서 나오기 때문에 프로싱이라고 하는 빨려서 나오기 때문에 미리 줄여진 상태에서 가공돼서 좋은 옷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럼 붙이는 작업을 먼저 해볼까요? 붙이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아마 캔버스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좀 쉬울 테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겁니다. 자, 처음에 기준선을 잡아요. 왜냐면 여기 나란히 박아야 되니까. 이쪽은 처음에 이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기준을 잡아주고, 자, 당겨서는 가운데부터 이렇게 이쪽 여기 박았으면 이렇게 가운데 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했으면 또 이쪽에서부터도 가운데부터 박아나가고 이렇게 박아나갑니다. 또 반대편에서도 가운데 당겨서 박고 이렇게 박아납니다. 이렇게 박으면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왜 박으면서 붙여야 하는지는 설명할게요. 자, 먼저 준비된 풀과 붓이 있습니다. 자, 마른 붓인데 붓을 먼저 푹 찍은 게 좋을까요? 붓 사용 요령이 있습니다. 자, 붓은 붓 끝에 이 속에 가까이 오세요. 이 속에 이물질이나 페인트, 본드 이런 것이 섞이면 붓이 이게 뚱뚱해집니다. 뚱뚱해지는 다른 사례들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빨리지도 않고 처음부터 마른 붓에 본드가 먼저 묻으면 잘 닦이질 않습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물을 입혀놓는 거랑 똑같겠죠.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먼저 물을 묻혀도요, 페인트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붓을 항상 쓸 때는 붓뿐만 아니라 이 해면도 마찬가지예요. 해면 쓰기 전에 먼저 물을 충분히 적신 다음에 물기를 빼주고 기본적으로 젖은 상태에서 해야 나중에 잘 빨립니다. 안 그렇고 그 상태에서 말려지면 그 속에 배어있는 페인트를 닦아낼 수가 없고, 나도 이 붓을 15년 동안 쓰는 건데 이렇게 오래 쓰지 못해요. 붓 오래 쓰면 10년 이상 씁니다. 잘 관리하면. 이렇게 물을 붙인 다음에 털어서 3번 이상 털어놓으면 물기구 있고 물이 바로 흐르지 않을 정도의 상태가 되죠. 나중에 본드를 묻고 빨더라도 먼저 물이 착색이 되기 때문에 빨기 용이해지고 잘 닦입니다. 이해되죠? 자, 이런 상태로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타카스를 준비하고 본드물 준비되어 있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약간 작아질 정도로 이렇게 양쪽을 다 덮은지 덮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가까이서 봐주세요. 자, 요 플랫이 있습니다. 플랫 안쪽에 한 5mm 정도 보이죠? 두께. 요 5mm 정도 안쪽에 먼저 찍어주겠죠. 엄마. 요걸 안 넣고 했네요. 자, 넣는 요령. 자, 먼저 얘를 넣는 요령은, 자, 우리가 이게 핸드 스테이플러, 핸드 테이커, 자, 일본 용어로 타카, 테이커를 일본 사람이 타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타카라고 부릅니다. 이게 탁할 때 타카 소리가 나죠? 그래서 타카. 자, 알을 끼는 요령은 밑에서 끼는 방향으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절대 뭐 이렇게 넣거나 우스운 짓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넣어서 자, 이를 쭉 밀어줘서 찰칵 잠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따고 이렇게 나와줘야 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5mm 안쪽으로 타카. 자, 처음에 얘가 길면은 1m 간격으로 이렇게 박으면 되는데, 무대에서는 큰 배경막은 보통 한 18m 이상 박는다 그러면 1m 간격으로 중간중간 박는데, 자, 이건 한 번에 다 들어오니까 천의 당김 정도를 유지해서 기준을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당겨질 정도로 둔 다음에 기준을 잡아두고, 자, 여기서 간격대로 박는데 한 15에서 18cm 정도 이렇게 박아줍니다. 현재 박아둔 건, 자, 이거는 점으로 박아둔 거예요. 점으로 박아두면, 가까이 와주세요. 나중에 천이 당기면 이런 식의 일어납니다. 자, 이 전체가 면으로 잡아줘야 당겨도 이게 울지 않겠죠? 그래서 풀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풀칠을 합니다. 자, 젖은 붓을 이렇게 담가서 풀이 조금 더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렇게 묽은 이렇게 충분히 붙여줍니다. 이 끝을 잘 붙여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의 따뜻한 온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림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장갑을 끼니까 약간 촉감이, 장갑을 빼고 할게요. 만약에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덜 뺀 타카심이 있으면 찔리겠죠. 그래서 충분히 빼줘야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만져보면 끈적끈적합니다. 풀기가 말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1분, 2분 정도 지나면 얘가 천이 풀을 흡수하니까 또 나무도 풀을 서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빨리 마르는 상태가 되죠. 돌려서 맞은편은 어떻게 당긴다고 했죠? 가운데부터. 이쪽부터 하면 우니까 가운데부터 당기는데, 가까이 오세요. 당기는 정도가 자, 이 당겼을 때 얘랑 너무 당기면 안 되니까, 당겼을 때 얘랑 거의 수평되게, 팽팽해지게, 당김 정도가 팽팽해질 정도로, 너무 당기지 않도록 해서 가운데부터 나무가 안 보이니까 한번 이렇게 나무의 틀 범위를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이 센터를 해서 이쪽 잡는 방향을 당겨서 대략 한 15도, 20도, 30도 방향으로 당겨가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자, 15에서 18cm 정도 간격으로 당긴다고 했어요.
풀칠해 줍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좀 당겨 붙여서 딸려오고 있죠.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라 딸려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럴 때 충분히 펴줘야 돼요. 풀이 약간 묽어지면 이런 현상들이 더 두드러지죠. 확인한 다음에 풀칠을 해줍니다. 풀칠을 자, 여기 찍어서 바로 오면 질질 흐르겠죠. 그러면 안 되고, 자, 찍어서 얘를 담가서 벽에 이렇게 2번 이상 두들기면 오는 동안에 흐르지 않습니다. 이게 요령입니다. 충분히 모서리에 닿을 수 있도록, 전체 면에 닿을 수 있도록 다음에 이쪽도 붙여줍니다. 주름 같은 것이 잡히지 않도록 당기면서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기 그림이니까, 자기 그림의 바탕이니까 정성스럽게 펴줘야 되는 게 좀 필요합니다. 손가락질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붙여가면서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옆에 방향이겠죠? 자, 돌려서 같은 방법입니다. 가운데부터 당겨서 잡고 여기서는 빨리 감을 거니까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주름이 올라온 거를 충분히 펴주면서 당기면서 이렇게 주름을 당겨가면서 충분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당겨가면서 나갑니다. 부착했으면 주위에 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칼질해야 됩니다. 칼질하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먼저 날이 날카롭고 하기 위해서 기존에 썼던 날들을 좀 잘라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날을 잘라냈어요. 칼끝을 좀 더 예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칼 쓰는 요령이 어떤 건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항상 붙이면 요 끝은 말려서 일어나기 때문에 요 끝을 45도로
한 1cm 되게 잘라줍니다. 나무 틀을 네일 삼아서 잘라주는데 여기는 이렇게, 또 이쪽 방향은 엄지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칼날은 다 내밀 필요 없이 여기에 한 1cm 정도 자기 힘이 들어가서 자를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은 자기가 잘 잘린 부분을 찾아야 돼요. 너무 세워도 안 나갈 거고 너무 눕혀도 잘 안 잘릴 건데 그거 좀 쓰면서 감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필요해요. 젖은 상태라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잡고 힘을 충분히 잡고 흔들리지 않게, 그래서 이렇게 한 2-3mm 되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다 보면 좀 덜 잘리죠? 젖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이 파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실밥이 나오지 않도록 잘 잘린 게 좋아요. 실밥 나옵니다. 이 끝을 어떻게 한다고요? 끝을 45도로 이렇게 잘라주는 게 필요하죠. 아니 그러면 말려서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쪽에 와서 비춰. 자, 이번에는 이쪽 방향은 엄지로 자를 수 있는 방법. 이렇게 45도 쳐내고, 자, 엄지로 이렇게 잡고 쭉 자른 이유는 레일을 타고 가기 때문에 엄지에 의존해서 이쪽으로는 눌러만 주고 얘는 요 레일을 타고 가기 때문에 충분히 자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짜투리는 하다 보면 그렇게 올라온 데가 있는데 이거 아직 덜 말라서 그러니까 손으로 좀 하고, 너무 많이 마른 상태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끝에 풀칠을 다시 한번 해줘서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1분 남았어요. 손으로 이렇게 마무리해서 눌러줘야 합니다. 뒤에 까지고 있어. 자, 물감으로 쓰는 페인트를 섞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쓰는 거는 에멀전 수성 내부용 페인트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원액 그 자체로 있는 말통이고, 얘가 이 정도 되면은 한 18리터 한 마리라고 보통 한 마리라고 하고 18리터 통인데, 개론으로 치면 4개론이 들어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원액을 먼저 따라서 물 1:1 천으로 할 때는, 천에 기본 채색을 할 때는 한 1:1 정도로 해도 되지만, 파판이나 여기 칠할 때는 20%의 물과 그 다음에 페인트가 한 80%, 그렇게 물이 많이 안 들어가는 편이죠. 왜냐하면 파판이 갖고 있는 색깔, 그리고 거기에 파판에서 올라오는 화학용품들이 있기 때문에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좀 되게 두껍게 바르는 형태가 되겠고, 천의 성질을 너무 두껍게 바르면 천의 성질을 잃어버리니까, 천의 성질이라고 하면은
후들후들한 거, 물 흡수하는 거, 그리고 잘 흡수력이 좋아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채색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가 두껍게 매기면 붓이 미끄러지는 효과가 있고 일정하게 깔끔하게 채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페인트하고 물하고 한 1:1 정도로 섞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슬라임 칠할 정도의 물만 가지고 페인트는 항상 이렇게 젓는 도구, 저을 때라고 하는데 그 도구를 이용해서 그냥 저어주면 좋겠습니다. 붓으로 젓지 않도록. 자, 1:1 정도 되면 한 우유 정도의 농도가 돼요. 서울우유하고 메일우유하고 농도가 틀리는. 자, 충분히 저어줘야 합니다. 페인트 안에는 뭐 유화제, 그다음에 썩지 않도록 하는 화학용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로 희석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붓을 사용합니다. 본드 물 떠있는 붓을 좀 닦아내고, 페인트와 붓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백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동. 가까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안 나와도 되고 내 손만 나오고 같이 나오면 됩니다. 자, 아까 본드가 한 90% 정도 마른 것 같아요. 다시 물기를 묻으면 본드가 수성이라 좀 묽어지면서 천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는 얘가 팽팽하게 당겨주는 역할인데, 페인트 물이 너무 묽으면 본드가 풀려서 다시 더 당겨지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약간의 주름이 있는데 기본 칠하면서 얘네들이 더 팽팽해져요. 자, 물론 붓은 먼저 물로 한번 적셔준 붓이 되겠죠. 그래서 칠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붓을 칠할 때는 방법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X자로 칠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천이 직조화된 거라 골고루 칠하기 위해서. 이렇게 X자로 칠해줍니다. 반드시 가로, 세로 한 번씩 하는 X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X자를 여러 번 하면 무한대가 나오죠. 이 무한대 방법으로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칠해주세요. 안 칠해진 부분 보이나? 자, 칠하다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안 칠해진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칠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칠해졌다고 생각하고 이걸 잘 말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본 캔버스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수업 중에 2, 3회 정도 한다고 했는데 여러 번 하면서 좀 숙달돼서 익숙해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